안녕하세요. 주말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25일 종영된 화려한 날들의 결말 부분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로서 저 또한 지혁이 아빠 심장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가능한가 싶고 불쌍하기까지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 영상으로 그동안 저와 같이 화려한 날들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그 말은 병실 안을 울리기보다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마치 물속으로 돌을 하나 떨어뜨린 것처럼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파문은 길게 번졌다. 지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천장은 늘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초점이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긁히듯 아팠다. 내쉴 때는 그 통증이 조금 늦게 따라왔다. 그 리듬이 낯설지 않았다. 아픈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통증이 일상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지혁은 그 사실이 서글펐다. 사람은 아픔에도 적응한다는 걸 자기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조건이 맞는 심장입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의사는 그 말 뒤에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단어도 기회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 전달했다. 지혁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기쁨이나 놀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듣게 될 말을 마침내 확인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 상태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정을 오래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지혁에게 새롭지 않았다. 몸이 이미 먼저 알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숨가쁨,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 있다는 신호였다.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말이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된 이야기였다는 것처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혁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았다. 이제 왔구나.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마주해야 할 선택. 살고 싶다는 마음과 그 마음이 누군가의 끝 위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 이야기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겐 전하지 말아주세요. 지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의사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혁의 얼굴을 다시 본 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순간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만 남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지혁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 들렸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기증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의 끝, 그리고 자신의 시작. 그 단순한 문장이 지혁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에는 죄책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지혁은 살고 싶었다. 누구보다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걸 선뜻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다. 지혁은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느릿하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는 심장. 이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른 심장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로 엉켜 지혁을 혼란스럽게 했다. 잘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들에 지혁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다정이 하루 종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섰고 창가로 갔다가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정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출 때마다 다정은 같은 말을 되뇌었다. 괜히 전화해서
더 힘들게 하지 말자.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에도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정을 더 괴롭혔다. 오늘도 연락 없지? 성철의 말에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깨는 괜찮다더라. 그 괜찮다라는 말이 다정의 가슴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혁은 정말 괜찮을 때보다 괜찮지 않을 때 그 말을 더 자주 했다는 걸 다정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다정은 가슴을 눌렀다. 아침부터 계속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아니라 곧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은 불안이었다. 당신.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 성철이 고개를 들었다. 자꾸 지혁이 생각이 나. 병실에 누워있는 얼굴이 계속 떠올라. 다정은 말을 멈췄다. 그 장면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불안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였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정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이 날 찔러. 그 말은 충동처럼 튀어나온 게 아니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다. 내 심장 꺼내가. 성철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정신 차려. 성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럴까봐. 지혁이가 말 안 한 거 아니야. 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다. 그래도 난 못 보내. 다정은 결국 성철의 옷깃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정을 끌어안았다. 지금은 믿자. 그 말은 다정보다 성철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집에서의 울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다정의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성철은 다정을 끌어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라는 건 때때로 사람을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성철은 알고 있었다. 다정은 품 안에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울음을 삼켰다. 눈물은 멈춘 척했지만 멈춘 건 아니었다. 다정의 눈물은 이제 소리 대신 숨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런 다정을 바라보며 성철은 속으로 자꾸 되뇌었다. 지혁이는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을까? 그 답은 알고 있었다. 이럴까봐. 다정이 무너질까봐. 성철 자신이 흔들릴까봐. 무엇보다 부모가 무너지면 지혁이 더 무너지니까. 성철은 다정의 어깨를 살짝 잡아 고개를 들게 했다. 여보. 다정이 붉은 눈으로 성철을 봤다. 지금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엄마잖아. 성철은 그 말에 더 크게 화를 낼 수 없었다. 화는 사실 두려움의 모양이기도 했으니까. 성철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니까 버텨야지. 다정은 입술을 깨물고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결심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때 병실에서는 전혀 다른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척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는 대신 더 많은 가지를 뻗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계속 귀 안에 남아 있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혁의 안을 계속 흔들었다. 기회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무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 뒤에 붙어있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끝. 지혁은 자신이 유난스러운 걸 아는 사람처럼 씁쓸하게 웃었다. 세상에는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기증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식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다. 이 모든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나에게 오자 지혁은 그 무게를 그대로 받아낼 자신이 없었다. 나 같은 놈이 받아도 되나? 그때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다. 지혁은 일부러 표정을 가라앉혔다.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어냈다. 은호는 들어오는 순간 지혁의 눈빛을 확인했다. 은호의 시선은 지혁의 얼굴을 후고 손끝을 후고 가슴을 오르내리는 호흡을 후었다. 그 시선은 간호사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건 걱정하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선배 다녀왔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혁이 대충 고개만 끄덕였다. 어디 갔다 왔어?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리고 선배 드실 만한 거 미음도 좀 물어보고요. 은호는 원래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대신 뭐가 필요하세요를 물었다. 은호는 지역에게 필요한 게 뭔지 직접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지역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그만큼 더 미안했다. 그래서 더 숨기려 했다. 은호에게 알려버리면 은호의 얼굴이 더 무너질 게 분명했으니까. 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으면 끝까지 앉아있게 될 것 같았다. 은호는 한 발짝 가까이 서서 조용히 물었다. 선배 아까 누가 다녀가셨어요? 지역의 목이 잠깐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지역은 고개를 돌렸다. 의사. 무슨 말씀 하셨어요? 지역은 너무 빨리 대답하면 들킬 것 같아 일부러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냥 상태 체크. 은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의심의 눈이 아니라 아니지라고 말하는 눈이었다. 은호는 한참 동안 지역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선배,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지역이 피식 웃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은호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흐려질 것 같았다. 은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선배, 오늘 눈이 달라요.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은호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제가 옆에 있으면 선배가 숨 쉬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알아요. 지역이 잠깐 눈을 감았다. 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선배. 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냥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선배가 혼자서 무너지는 거 더는 못 봐요. 지역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대로 멈췄다. 숨을 멈추는 건 습관이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숨을 잠깐 멈추면 덜 아픈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착각이 통증보다 더 아팠다. 은호의 말이 지역의 가슴을 눌렀다. 나 혼자 무너진 적 없어. 지역이 버티듯 말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는 버티고 있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의 얼굴은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다만 무너지기 직전까지 참는 얼굴이었다. 지역은 그걸 보고 더 말할 수 없게 됐다. 은호가 무너지면 자신은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역은 손을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손끝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지역은 그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은호야. 지역이 낮게 불렀다. 내가 말하면 너 진짜 힘들어질 거야. 힘들어도 괜찮아요. 은호는 단호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힘든 건 이미 힘들어요. 그 한 문장에 지역은 결국 무너졌다. 무너진다는 게 눈물을 터뜨리는 걸 의미하진 않았다. 지역이 무너진 건 숨기고 싶은 마음이 꺾인 것이었다. 지역은 천천히 말했다. 기증자가 나타났대. 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다. 그 숨이 목에 걸린 채 멈췄다. 심장이요? 응. 조건이 맞는 심장이래.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을 감으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아서였다. 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다. 선배 그럼 왜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역은 시선을 피했다. 말하면 다들 나한테 받으라고 할 거잖아. 그게 싫으셨어요? 싫은 게 아니라. 지역은 한참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꺼냈다. 무서워. 은호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역이 무서워하는 걸 은호가 아는 게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뭐가 무서우세요? 지역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살려고 누군가의 끝을 가져오는 거. 말을 하다가 지역은 숨이 차올라 잠깐 멈췄다. 은호는 즉시 손을 내밀었지만 지역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말하게 둬라는 뜻이었다. 지역은 이어서 말했다. 머리로는 알아. 기증이 어떤 의미인지. 누군가가 선택해서 남긴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거워.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역이 무겁다고 말할 때 은호는 그 무게가 어떤 건지 알았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무게. 그냥 살았다로 끝낼 수 없는 무게. 지역은 더 낮게 말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는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역이 고개를 돌려 은호를 봤다. 너무 쉽게 말한다.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호는 손을 꼭 쥐었다. 제가 선배를 봤잖아요. 선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을까봐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지역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은호는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솔직해졌다. 선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봤다. 저는 선배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피식 웃었다. 그 말은 당연하지. 당연한데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은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선배가 고민하는 거 이해해요. 선배가 무거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선배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지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은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머님이 얼마나 버티고 계신지 선배도 아시잖아요. 성철 아저씨도요. 그리고 은호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지역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저도요. 지역의 눈이 잠깐 크게 떴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끝까지 말했다. 저는 선배를 잃으면 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은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고마운 동시에 잔인했다.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의 손은 따뜻했다. 지역의 손은 차가웠다. 지역이 낮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짐이 아니에요. 아니, 짐 맞아. 지역이 짧게 웃었다.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잖아. 그게 짐이지 뭐. 은호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세게 눌렀다. 선배, 그건 짐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의 눈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은호는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게 지역을 더 흔들었다. 지역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나 생각 좀 해볼게.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은호가 조금 더 강하게 덧붙였다. 근데 숨기지 마세요. 저한테 부탁이에요. 지역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은호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속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아직 해결된 건 없는데도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은호를 조금 살렸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미음을 건넸다. 지역은 몇 숟갈 받아 먹다 말았다.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다. 은호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이 웃었다. 내가 나한테 괜찮냐고 묻는 거 웃기다. 왜요? 너만 괜찮으면 되냐? 은호가 작게 웃었다. 웃다가 울 것 같아서 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은호는 늦게까지 병실에 있었다. 지역이 가라고 해도 은호는 조금만 더 있다가요라고 했다. 지역은 더 말하지 않았다. 사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 결국 은호가 나가고 병실에 다시 지역 혼자 남았다. 지역은 천장을 보았다. 낮에 봤던 천장과 같은데 밤에 보는 천장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지역은 생각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질문은 사실 답이 너무 뻔했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은호. 그런데 지역은 이상하게도 그 답을 떠올리면 가슴이 더 조여왔다.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지역은 눈을 감았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이 마음속에서 굴러다녔다. 살아야지.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까? 그 사이에서 지역은 흔들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왔다. 내가 그 심장을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건 책임이었다. 감당해야 할 무게였다. 지역은 자신이 겁이 많다는 걸 인정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남은 뒤가 무서웠다. 살아남아서도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살아남아 놓고도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박동은 약했고 불안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을 것처럼. 지역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나 잘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병실에는 기계음만 남았다.
그 기계음이 마치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역은 결국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결정을 해야겠지. 하지만 결정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지역은 그걸 알았다. 그럼에도 지역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잠은 두려움을 잠시 덮어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역에게 필요한 건 그 잠시라도 숨을 고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밤 지역은 꿈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어떤 마음에게. 아침이 밝았다는 사실은 창밖의 빛으로 먼저 느껴졌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은 부드러웠지만 지역에게는 여전히 낯설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탓에 몸은 더 무거웠고 숨은 더 짧아져 있었다. 지역은 눈을 뜬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 은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대감기처럼 반복됐다. 기증자, 심장이식, 살고 싶다는 마음과 받아도 되는지 묻는 두려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 밤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은호였다. 어제보다 더 일찍 와 있었다. 은호는 들어오면서도 지역의 얼굴을 바로 마주 보지 못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애써 눌러둔 마음이 먼저 터져버릴 것 같아서였다. 선배 주무셨어요? 지역은 고개만 살짝 돌렸다. 조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호는 그 괜찮아가 얼마나 불완전한 말인지 알았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역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 습관이 오늘따라 더 아팠다. 은호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지역의 손을 살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은호를 자꾸 현실로 끌어당겼다. 선배 어제 생각하신 거 조금이라도 정리되셨어요? 지역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만 했지. 결론은? 지역이 짧게 웃었다. 결론이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에 은호는 더 재촉하지 않았다. 지역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제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지역 씨. 의사였다. 은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지역과 은호를 번갈아 보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역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기서 말씀 주세요. 괜찮습니다.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더 미루면 수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정했지만 몰아붙이는 말투는 아니었다. 그저 지금 지역의 몸이 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어조였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기증자분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듣는 게 먼저였다. 원칙상 전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증자분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는 말의 속도를 조금 늦췄다. 누군가의 마음을 정보로만 다뤄선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기증자분은 예전에 옥내라는 분께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발걸음 하나가 멈췄다. 다정이었다. 다정은 아침 일찍부터 병원으로 오고 있었고 성철은 주차하고 바로 올라갈게라며 잠시 아래에 남아 있었다. 다정은 먼저 병동으로 올라왔다가 병실 앞에서 의사의 목소리를 듣고 괜히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멈춘 참이었다. 옥내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다정의 숨이 한 번에 턱 막혔다. 병실 안에서 의사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밥 한 끼를 챙겨주셨고 갈 곳이 없던 날 잠시 머물 곳을 내주셨고 무엇보다 자기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정의 눈이 붉어졌다. 옥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큰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영웅도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친절을 당연한 일처럼 해내던 사람이었다. 그분 덕분에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정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떨렸다. 문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정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의 시선이 한 번에 다정에게 향했다.
다정은 한 걸음 들어오자마자 멈췄다. 지역의 얼굴이 먼저 보였고 은호의 얼굴이 보였고 의사의 표정이 보였다. 다정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 두려움, 미안함, 간절함이 한꺼번에 섞인 눈물이었다. 지역은 다정을 바라봤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더 흔들렸다. 자신의 선택 하나로 엄마가 웃을 수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은호를 봤다.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다. 선배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옆에 있을게요. 지역은 끝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수술 받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흐려지지 않았다.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이건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외면할 수 없었다. 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지역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려던 순간 다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길게 이어졌다. 다정은 수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발신자는 성철.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성철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급하고 단호한 목소리.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택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다정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은호가 다정의 얼굴을 보고 일어섰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다정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겨우 말했다. 성철 지역이 아빠가. 사고가. 지역은 침대 위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지역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새 심장을 이야기하던 병실이 갑자기 아버지라는 단어로 뒤집혔다. 엄마 아버지? 지역이 힘겹게 물었다. 다정은 지역에게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현실이었다. 지역아 아버지가 사고가 났대. 지역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모니터의 숫자가 흔들리는 걸 은호가 봤다. 선배 숨 천천히 쉬세요. 괜찮아요. 은호가 지역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금속성 냄새가 섞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잠기는 느낌이 들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조금씩 갈아내고 있었다. 지역은 이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흰 조명 아래에서 침대가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다정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다정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탓이었다. 지역아. 다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소리라기보다는 숨에 가까웠다. 그 이름을 부르며 다정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버텨왔는지를. 은호는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앉으라는 간호사의 말에도 고개를 저었다. 앉아버리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 같았다. 지역이 저 문 안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은호는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성철은 다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교통사고라는 말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정과 함께 집에 있었고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다른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정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둘 다 제발 둘 다. 다정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붙였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잊은 채 그저 같은 말만 반복했다. 은호는 다정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말을 건네지 않아도 다정의 떨림은 충분히 전해졌다. 은호는 무릎을 굽혀 다정의 옆에 앉았다. 어머님. 다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배는 강해요. 은호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말했다. 선배는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버텨낼 거예요.
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강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강에서 버텼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다. 1시간이 2시간처럼 느껴졌고 2시간은 하루처럼 길었다. 수술실 위에 불빛은 꺼질 기미가 없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다정과 은호는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시간을 버텼다. 은호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같이 쪼개지는 기분이 들었다. 은호는 대신 기억을 떠올렸다. 지역이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웃던 순간들. 아프면서도 괜찮다며 넘어가던 말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눈치챘다면, 조금 더 빨리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쓸모없는 후회들. 그 모든 생각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남았다. 살아줬으면. 그 바람 하나로 은호는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다정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잃었다. 눈물도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울 수조차 없을 만큼 깊이 가라앉았다는 뜻이었다. 여보. 다정은 속으로 성철의 이름을 불렀다. 직접 부를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당신도 지혁이도. 다정은 눈을 감았다. 옥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느리였지만 친정엄마처럼 자신을 품어주던 사람. 늘 말수가 적었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곁에 있어 주던 사람. 어머니. 다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그때 수술실 문 위에 불빛이 꺼졌다. 다정과 은호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은 문만 바라봤다. 잠시 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피곤했지만 차분했다. 보호자분. 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은호가 재빨리 부축했다. 지혁 씨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정의 다리는 힘을 잃었다. 이번엔 완전히 무너졌다. 은호는 다정을 안고 그대로 바닥에 앉았다. 다행히 이식도 안정적으로 진행됐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이어졌지만 다정의 귀에는 그 첫 문장만 남았다. 잘 끝났습니다. 그 말 하나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감사합니다. 다정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버지 분도 다행히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 단계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안도의 울음이었다.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졌다. 그 눈물은 참았던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묵직했다. 잠시 후 중환자실 앞. 유리 너머로 보이는 지역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다.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음이 그의 호흡을 대신하고 있었다. 다정은 유리 앞에 서서 손바닥을 유리에 대었다. 지혁아 엄마야. 대답은 없었지만 다정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지금은 기다리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았다. 은호는 조금 뒤에서 지혁을 바라봤다.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얼굴.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어딘가 조금 정말 조금 살아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얼굴처럼 보였다. 선배. 은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남았다. 지역이 깨어나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든 은호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오가고 간호사들은 분주했지만 다정과 은호에게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흘렀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새벽이 찾아왔다. 중환자실의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늘 조심스러웠다.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배려처럼 문은 언제나 천천히 움직였다. 그 문 너머에서 지역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몸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감각이 느껴졌다.
가슴이 조이지 않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도 찾아오지 않았다. 선배, 오늘은 어때요? 은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했다. 지혁은 그 질문이 귀찮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질문 덕분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 말에 은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기쁨이 너무 앞서면 다시 무너질까 봐서였다. 며칠이 지나 지역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차가운 공기 대신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가 보였다. 창밖에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바람에 잎을 흔들고 있었다. 지역은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고마웠다. 다정은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찾았다. 전보다 더 말수가 많아졌고 전보다 더 자주 웃으려 애썼다. 그 웃음에는 아직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다. 지혁아, 이거 먹어볼래? 다정은 병원 식판 옆에 집에서 가져온 작은 반찬을 올려두었다. 의사에게 미리 물어보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서야 가져온 것이었다. 지혁은 그 반찬을 보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다정은 그 말에 괜히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다. 성철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아직은 오래 서 있지 못했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야, 너 나보다 먼저 퇴원하면 안 된다. 성철의 농담에 지혁은 웃었다. 아버지가 더 빨리 나으셔야죠. 그렇게 가족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어느 날 지혁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다정이 고개를 들었다. 나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누구한테? 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할머니랑. 그리고 기증해 주신 분. 다정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내가 잘 사는 걸 바랄 거야. 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제는 그 심장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지켜야 할 약속처럼 느껴졌다. 이 심장으로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 다짐은 이제 혼잣말이 아니었다. 퇴원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화려한 환송도 큰 축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더 좋았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지혁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햇빛이 눈부셨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차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지금은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은호는 지혁 옆에 서서 말했다. 선배, 천천히 가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그 말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약속 같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지혁은 정기 검진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무리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살폈다. 은호는 늘 옆에 있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지혁은 은호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다가 불쑥 말했다. 은호야, 내 선배. 우리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겠지. 은호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다. 선배가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 너랑 같이 늙고 싶어. 그 말은 대단한 고백도 화려한 청혼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가고 싶은 방식에 대한 고백이었다.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눈이 젖은 채로 웃었다. 저도요.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큰 호텔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건너온 것인지. 다정은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성철은 다정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컸다.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밤과 수많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도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다. 다정과 성철은
작은 식당을 차렸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곳이었다. 지역과 은호는 그 식당에 자주 들렀다. 가끔은 싸우기도 했고 가끔은 웃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지역은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름 모를 기증자에게, 그리고 이 삶을 끝까지 붙잡아 준 사람들에게. 지역은 이제 안다. 화려한 날들이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평범한 하루라는 걸. 그 하루를 지역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다.